하느냐? 도전! 골든벨! 안녕하세요. 도전 골든벨 박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희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찾은 것은요, 대한민국 첨단 과학기술의 요람,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광주과학기술원, 즉 지스트입니다. 그런데요, 전주리 아나운서, 네. 오늘 골든벨에 도전한 학생들이 정말 대단한 학생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전국의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과학고등학교 하면은 그 특수 교육 인재들을 양성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네. 더군다나요, 오늘 이 학생들이요, 학교를 대표해서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력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과학고등학교에서도 그 학교를 대표하는 학생들만 모였다, 네. 이거죠. 여러분, 오늘 골든벨 자신 있나요? 네! 전국의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의 골든벨을 향한 빛나는 도전, 지금 시작합니다. 우주, 풀리지 않은 과학적 의문으로 가득한 공간. 성분도 알 수 없는 별들이 인력을 무시한 채 떠도는 사이, 아름다운 별 지구. 그중 첨단 과학기술로 미래를 주도할 대한민국에서는 우주로의 탐험을 꿈꾸는 새로운 과학자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다. 대한민국 고등학교는 총 2,322개. 그중 대한민국 과학기술을 주도할 16개 과학고등학교 100명의 학생만이 오늘 과학 골든벨에서 과학 지식의 자웅을 겨룬다. 골든벨에 도전하는 과학고등학교 친구들에게 골든벨의 영광이 함께 하길 바라며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영상 문제입니다. 화면을 잘 봐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영준입니다. 오늘 과학 골든벨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이 과학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길 기대하면서 1번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917년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예견된 유도 방출의 원리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 후 1960년 루비를 사용하여 최초로 발사되었고 현재 과학 분야 외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무대에서 이것을 발사하여 화려함을 강조하고 의학 분야에서는 각종 피부 치료 등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답판을 들어주세요. 첫 번째 문제, 조금 다른 답을 쓴 학생이 한 명 있네요. 로켓,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주로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발사체입니다. 어떤 원리로 발사가 되죠? 작용 반작용의 원리에 의해 작용과 반작용에 대해서 살짝 설명 가능해요? 한쪽에 힘을 가하면은 다른 쪽에서 다른 물체에서 반대 방향의 똑같은 크기의 힘이 전해진다는 것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와우, 이 정도입니다. 특히 무대에서 이것을 발사하여 화려함을 강조하고 각종 피부과 치료 등의 이유가 됩니다. 정답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레이저입니다. 파리는 냄새를 더 잘 맡기 위해 다리를 비비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음식의 맛을 특이하게도 다리에 있는 이것으로 느끼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파리가 맛을 느끼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미래요. 미래? 미래가 뭐죠? 사람 혀에 맛을 느끼는 그 감각기관 중에 하나인데 다리에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답을 적었어요. 만약에 골든벨의 맛을 미래로 느낀다면 어떤 맛일 것 같아요? 금맛.
지금부터 본인의 미래로 금맛을 보는 포즈를 한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든벨을 미래로 어떻게 골든벨 맛을 볼지 천천히 저기 카메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섹시하다. 정말 전주리 아나운서가 지금 확 느낌이 오셨나 봐요. 가로 열고 털은 썼는데 미모가 뭔가요? 맛을 느끼는 털이라고. 아, 만미자에다 털 모자. 네. 전 뭐 예쁜 털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예쁜 털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럼 미모로 따지면 전주리 아나운서의 미모는 어떤가요? 아름다우신 편입니다. 억지로 대답하는 것 같은데? 오늘 처음 보니까 어땠어요? 그냥 그랬어요. 엔지. 머리야. 과연 파리는 다리에 무엇으로 맛을 느낄까요? 정답은 털입니다. 또 용모는 틀리고 미모는 정답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스크림 좋아하시죠? 저도 즐겨 먹곤 하는데요. 포장을 할 경우 음식 보존을 위해 고체 상태의 이산화탄소인 드라이 아이스를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입게 될 우려가 있어 장갑을 끼고 다뤄야 하는데요. 직접 피부에 닿을 시 붉은 반점이나 물집 혹은 피부 괴사까지도 유발하게 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답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답판을 들어주세요! 답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드라이 아이스를 직접 만지면 화상을 입게 될까요? 동상을 입게 될까요? 과연 승화 상태인 드라이 아이스를 만지면 화상을 입게 될까요? 동상을 입게 될까요? 정답은 동상입니다. 행복해야만 해. 다시는 볼 수 없는 너 향기만 나. 경기과학고등학교 이동규 학생, 취미가 뭔가요? 네, 저는 춤을 추는 걸 좋아합니다. 춤추는 거 좋아하는 학생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춤을 얼마나 좋아하나요? 춤이 없었으면 제 인생은 많이 달랐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달랐을 것 같아요? 춤을 추면서 좀 자신감을 얻게 된 것도 있고요. 그러면서 많이 성격도 바뀌고 했었습니다. 그럼 장래 희망이 있어서 과학고를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저 원래 화학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화학 교수 쪽을 생각하고 왔는데 근데 요즘 춤이 자꾸 좋아져서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과학고 학생이 화학 교수를 꿈꾸던 학생이 춤 때문에 지금 장래가 고민이 된다고요. 자, 오늘 춤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어떤 거? 엑소의 으르렁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호! 요즘 가장 핫한 팀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을 듣고 태원이와 주리의 혈액형을 써주세요. 태원이는 모든 혈액형에 수혈을 해줄 수 있는 이것이고, 주리는 모든 혈액형에게 수혈을 받을 수 있지만 줄 수는 없는 이것입니다. 태원이와 주리의 혈액형은 각각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답판을 들어주세요!
표정이 여유, 평화, 자유, 그리고 약간 도도? 원래 그래요? 예, 원래 그렇습니다. 잘났어 정말. 게다가 이 답안에 잘 보세요. 초인류 미남이라고 써 있습니다. 초인류 미남은 누구를 묘사한 얘기인지. 경상과학고등학교 윤정한을 묘사한 겁니다. 잘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도 알고 있나요? 저는 원래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주위에서 하루에 몇십 번씩 듣다 보니까 건축학 개론에 나오는 이재훈 혹은 고지전에도 나왔었는데 네, 이재훈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듣습니다. 그 수지의 배수지양의 첫사랑으로 나왔던 그 이재훈 씨. 예. 과연 글쎄요, 이재훈 얼굴이 있나 없나? 지금 이재훈 씨가 잘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이재훈 씨의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저 포즈 저 가능하겠어요? 저 가능하겠어요? 저 소파만 있다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포즈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보여주세요. 이거 완전히 무슨 화보 찍는 줄 알았어요. 이재훈 씨한테 한마디만 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형님. 형님이 잘생겨 주셔서 저도 이제 형님 따라서 잘생겼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은 태원이는 O형, 주리는 A, B형입니다. 다음은 영화 아이언맨의 일부입니다. 화면을 잘 봐주세요. 아이언맨의 슈트는 높은 고도에서도 얼지 않으며 온도와 중력에 자유롭습니다. 바로 이 금속을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강철보다 가벼우며 강도는 비슷하고 전기 전도율과 열 전도율이 낮아 우주선의 동체에 주로 사용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정답은 티타늄입니다. 아쉽게 탈락한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과학 골든벨 패자 벌전 방석 빼기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16이 안 빠지고요.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마흔, 마흔하나, 마흔둘, 마흔셋, 마흔넷, 마흔다섯. 예, 터치 45까지 빼고요. 자, 46, 47, 48, 48이 안 빠집니다. 자, 48, 자, 49, 50, 자, 51. 아이고, 억지로 빼시면 안 돼요. 자, 51까지 하고, 자, 52, 53, 54, 55, 56, 57, 58, 59, 61까지 초혼을 다하셨습니다. 61명 부활에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대한민국 상위 1%인 과학고생. 과학고생들이 공부가 싫다고 느낄 때는 언제일까요? 3위 공부가 끝이 안 보일 때. 2위 무작정 암기만 해야 할 때. 그렇다면
1위는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였습니다. 무엇이든 척척 풀어낼 것 같았던 과학고생들에게도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군요. 이상 도전 골든벨에서 특별히 준비한 과학고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였습니다. 피의 색깔이 붉은 이유는 적혈구 안에 존재하는 헤모글로빈 때문입니다. 헤모글로빈의 철분이 산소와 결합해 붉게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푸른 피도 있습니다. 오징어, 문어와 같은 연체동물, 절지동물, 갑각류, 그리고 곤충의 피가 이러한데요. 이 동물들은 헤모글로빈 대신 이것이 산소를 나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구리를 함유한 단백질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답판 들어주세요. 지원 학생은 평상시에 어떤 취미 갖고 있어요? 저는 기타 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기타요? 네. 기타는 언제부터 치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말쯤 시작했습니다. 뭐 부모님의 권유로 학원을 다니게 된 건가요? 아니요, 제가 혼자서 기타를 치고 싶어서 그때 기타를 사달라고 쫄랐는데 그 부모님께서 아무래도 제가 어린 나이다 보니까 쉽게 기타를 사주시진 않았어요. 그래서 내기를 하게 됐습니다. 내기요? 네, 제가 5학년 때 토익을 처음 치게 되는데 800점이 넘으면 기타를 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토익 800점 넘기는 정말 어렵죠. 결론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기타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와, 부럽다. 어떤 곡에 가장 감명 깊게 들었나요? 저는 어거스트 러쉬라는 영화에서 꼬마 아이가 기타를 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걸 보고 그 연주법에 되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파충류 같은 동물은 피 색깔이 푸른색을 띱니다. 무엇 때문에 푸른 빛을 띠는 걸까요? 정답은 헤모시아닌입니다. 나도 행복해야만 해. 다시는 볼 수 없는 너 향기만 나. 한 가정집에 전기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발견 당시 A씨는 고무장갑을 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A씨는 분명히 이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고무장갑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체죠. 그런데 사건 현장을 감식한 전문가들은 이 주방을 둘러보고 이것에 의한 사망이라 결론 지었습니다. 과연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 둘, 셋! 답판을 들어주세요! 전압이 너무 커서 절연이 안 됐다. 고압 전선 가까이에서는 직접 닿지 않아도 전류가 흐른다.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저 주부는 왜 감전사했을까요?
그러니까 주로 고무장갑을 쓰는 이유는 설거지를 해주잖아요. 근데 설거지를 하면 이제 물을 쓰게 되는데 요즘 물 같은 경우는 그건 순수한 물이 아닌 이온을 포함하고 있는 전해질이기 때문에 고무장갑에 있는 물을 통해서 전기가 흐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전기를 통해서 그 물을 통해서 전기가 이동하다 보니까 주부에까지 그런 감전 사고가 일어난 것 같아요. 고무장갑을 꼈는데도 감전이 된 이유. 정답은 장갑에 묻은 수분입니다. 고무장갑을 절연체라고 전제했기 때문에 전압이 높아서라는 답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장영실은 우리나라 과학 발전에 공헌한 조선시대의 과학자입니다. 그 업적은 지금까지도 길이 남아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해시계와 물시계, 그리고 세계 최초의 우량계인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장영실의 대표적인 이 발명품의 정확한 명칭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정답은 앙부19 자경루 추국입니다. 공부만 하다 보면은 그 스트레스를 뭘로 풀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저희들도 다 이제 스트레스를 받곤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춤을 추곤 합니다. 춤을 춘다고요? 레이브, 일렉트로닉, 뭐 힙합 많잖아요. 그 중에 뭐예요? 저는 놀라시겠지만 여자 아이돌들이 추는 춤을 잘 춥니다. 걸그룹 댄스. 네. 효과가 바로 나타날 것 같아요. 어때요? 풀렸어요? 좀 풀렸어? 네, 완전 풀렸어요. 지금 골든벨을 향한 그 스트레스 풀렸습니다. 풀렸습니까? 이 정도는 돼야지. 야, 근데 무아지경이에요. 야, 과학고 학생들도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구나. 근데 또 이렇게 푸는군요. 나도 스트레스는 걸그룹 댄스로 푼다. 혹시 있을까요? 네. 아하, 심상치 않습니다. 예, 승수 학생도 물론 네, 저는 걸그룹 춤이 제 생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업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학업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뭐 봐주신다면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걸그룹 댄스에 푹 파묻혀 있다. 승수 학생은 어떤 걸그룹? 저는 우리나라 최고의 걸그룹인 소녀시대의 아이가로 보이를 추겠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지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딱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노래를 틀고 춤을 춰요. 그러면 이제 딱 이제 기운이 살아나면서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인재가 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단합니다. 야, 아무튼 우리나라 대한민국 걸그룹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하네요, 정말. 지금 보시는 화면은 파인애플 위에 젤리를 올려두자 과학적 반응에 의해 변한 현상입니다. A는 거의 모든 화학 반응에 촉매구시를 하는 고분자 화합물이며 B는 여러 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고분자 화합물인데요. A와 B는 무엇일까요? 답판 들어주세요. 젤리의 주성분인 단백질은 모든 학생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A에 대해서는 답이 분분합니다. 효소일 것이다, 과산화수소일 것이다, 탄수화물일 것이다. 정답은 A는 효소, B는 단백질입니다. 다음 설명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기후변화 협약, 사막화 방지 협약과 함께 UN 3대 환경 협약, 지구상의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협약, 1992년 6월 리우 회의에서 채택, 1993년 12월 29일부터 발효. 답판을 들어주세요. 기후변화 협약, 사막화 방지 협약과 더불어 유엔의 3대 협약 중 하나인 이것은 생물 다양성 협약입니다. (43번) 문제에서 최종 2인이 결정됐습니다. 어릴 적부터 즐겨봤던 골든벨은 제가 출연하길 소망했던 프로그램이었어요. 골든벨을 울리지 않을 거라면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저 조재현이에요. 저는 처음부터 골든벨을 울릴 각오로 시작했어요. 골든벨은 저 자신을 시험하기 위한 좋은 기회였어요. 오늘 골든벨을 울리는 사람은 저 김주훈이에요. 다음은 미국의 화학자 쿼렉이 개발한 섬유의 설명입니다. 강도와 탄성이 뛰어나 진동 흡수 장치 및 보강제로 사용. 파라게 방향족 폴리아마이드 섬유로 황산 용액에서 액정 방사한 고강력 섬유. 방탄 성능이 우수해 방탄복 및 방탄모 등에 사용됨. 인장 강도가 높아 쉽게 끊어지지 않고 열에 의한 수축률은 적지만 물에 젖으면 강도가 줄어 별도의 방수 처리가 필요한 이 섬유는 무엇일까요? 고강력 섬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5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답판을 들어주세요. 조재현 학생이 갖고 있는 특기가 혹시 있나요? 휘파람 조금 붑니다.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버엔딩 스토리 가능해요? 골든벨에 도전하면서 나는 꼭 이 말만큼은 하고 싶었다 있었나요? 엄마한테 고맙다고 하고 싶었어요. 미안한 마음 우리 영상으로나마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엄마 아픈데 내가 집안일도 많이 못 도와주고 공부한다는 핑계로 그렇게 잘 못해준 것 같아서 죄송하고 엄마 그래도 항상 챙겨주신다고 고생하시는 모습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그리고 항상 섭섭해하시는 아빠 말씀 못 드려도 사랑합니다. 미국의 화학자 쿼렉이 개발한 섬유. 정답은 케블라입니다. 과학 골든벨 최후의 1위는 세종과학고등학교 1학년 김주훈 학생입니다. 저는 1998년도에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 특별히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모르는 문제가 생기면 풀릴 때까지 몇 번이고 부딪혀봐요. 그러다 문제가 풀렸을 때 느끼는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들죠. 제 꿈은 우주를 탐사하는 로켓을 개발하는 항공우주공학 연구원이에요. 오늘 골든벨을 울리는 사람은 저 김주훈이에요. 최후의 1인에게 드리는 첫 번째 문제는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글로벌 코리아 문제입니다. 김주훈 학생이 이 문제를 통과하게 되면 해외 문화 체험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번 문제는 영상 문제입니다. 화면을 잘 봐주세요. Hello, my name is Alan Hager. I received the Nobel Prize in Chemistry in the year 2000 of the Science Golden Bell with hopes that there is a future Nobel laureate among you. If one views the history of mankind as divided into the Stone Age, the Bronze Age, and the Iron Age, the 20th century can be considered this material age. Presently, it would not be an exaggeration to say that we are living in a flood of this material. We live that closely tied to this material. This refers to a polymer compound that can be molded with the application of heat and pressure. Polyacetylene, what I discovered, is also a kind of this material. What is this material? 노벨상 수상자인 앨런 히거 박사가 직접 내주셨어요. 이 문제를 맞히게 되면 김주훈 학생에게는 유럽 여행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코리아 문제 답판을 들어주세요. 글로벌 코리아 문제 정답은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Correct answer is plastic. 정답은 플라스틱입니다. (47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1820년 코펜하겐 대학의 실험 강의 중 일어난 일입니다. 볼타 전지의 양극과 음극 기둥을 잇는 철사에 전류를 흘려보내자 옆에 나란히 놓여있던 나침반의 바늘이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했다. 이로써 이 사람은 전류의 흐름이 자기장을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자기장의 세기의 단위로 불리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47번 문제.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과연 47번 문제에서 아쉬움 속에 탈락할 것인가? 아니면 48번 문제로 도전을 이어갈 것인가? 지금부터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한스 웨르스테드입니다. 48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과학 용어 중엔 패러다임이라는 말이 있죠. 패러다임이 보편적으로 쓰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저서에서 비롯되는데요. 이 책에서 패러다임은 한 시대를 지배하는 과학적 사고의 틀로 정의되고 과학의 획기적 발전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와 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뭔가를 적었는데요. 하나, 둘, 셋. 하파 들어주세요. 마지막 찬스를 쓸 수 있었던 48번 문제 정답은요? 정답은 토마스 쿤 과학혁명의 구조입니다. 다시 9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어떤 물리학자의 노벨상 내용의 일부입니다. 교수님, 젊은 시절의 교수님은 복사 이론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로 우리 앞에 제기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인 방법인 양자역학을 개발하였습니다. 양자역학은 새로운 개념을 창조했고 물리학을 새로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1932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이 사람은 현대 물리학의 핵심 분야인 양자역학에서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 에너지와 시간 등과 같은 서로 다른 관계가 있는 한 쌍의 물리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이 원리를 제시했는데요. 이 사람과 그 원리는 무엇일까요? 양자역학 나오니까 바로 답을 썼습니다. 김주은 학생. 이번에도 좀 성급해 보이는데 너무 급한 거 아니었을까요? 사실 근데 그 문제를 듣고 떠오르는 답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고민을 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판 확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답판을 들어주세요. 대단합니다. 1학년이 이렇게 골든벨 문제 어떻게 도전하게 된 거예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골든벨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봤는데 그러면서 한번 꼭 나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학교에서 과학고연합 골든벨을 한다는 그런 공고가 와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본인이 제일 잘하는 건 뭐예요? 제일 잘하는 거는 뭐 수학이나 물리 이런 거로 대답하기보다는 그냥 어차피 그런 과목들을 썩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그 주변에 호기심을 갖고 질문을 던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호기심 천국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답 하이젠베르크 불확정성의 원리란 답은 어디서 봤어요? 이것 또한 책을 읽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책에서 본 게 굉장히 많군요. 평소에 이거저거 궁금한 게 많다 보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만약에 골든벨을 울리게 된다면 뭐 보여줄 수 있어요? 뭘 제일 잘해요?
평소에 친구들이랑 축구를 좋아해서 자주 하는데 거기서 언제나 골키퍼를 하다 보니까 골키퍼 이름들을 가지고 저를 부르곤 해요. 가끔. 김주훈이 아니고 야 골키퍼 뭐 정성용 김병지 이렇게 불러요? 네, 뭐 그렇죠. 좋습니다. 그럼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골든벨을 만약에 울리게 되면 골키퍼 세레머니 어떻습니까? 하나. 이게 정답이라면 명예전당 직전의 자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49번 문제. 정답은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을 대표해서 골든벨 문제 앞에 섰습니다. 자, 각오 한마디요. 전국의 모든 과학과 학생들을 대표해서 꼭 골든벨 올리겠습니다. 파이팅! 좋습니다. 도전 골든벨 5개의 통이 있습니다.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골이라고 써있는 파란색 통을 선택했는데요. 긴장도 됩니다. 꼭 골든벨을 울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의 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골든벨 최후의 1인 세종과학고등학교 1학년 김주훈 학생, 하이파이브 세레머니 시작합니다. 저쪽부터 가죠. 자, 길 불어넣어주세요. 우후! 골든벨 넌 내 거야. 야, 정말 전국의 각기 다른 학교에서 이렇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큰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 골든벨 문제입니다. 이 그림은 고대 과학자이자 수학자였던 이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는 이 그림에서 인체 속에는 완벽한 질서가 있어 우주 질서의 축소판이 인체라고 했는데요. 인간이 가장 아름답게 느끼는 균형 잡힌 비례라는 뜻의 황금비는 이후 건축물이나 그림 등에 이용됐습니다. 인간 중심의 과학이 예술과 어떻게 융합됐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이 그림의 작가와 제목은 무엇일까요? 이 그림은 사실 우리가 흔히 자주 접했던 그림이긴 한데요. 몸의 비율에서 고유의 하모니를 이루게 되는데 사람의 중심은 배꼽이고요. 컴퍼스의 중심을 배꼽에 맞추고 원을 돌리면 딱 맞습니다. 건축학자 이 사람의 이름을 따온 그림인데요. 작가와 제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과학 골든벨 최후의 1인 1학년 김주훈 학생, 골든벨의 영광을 얻을 수 있을지. 김주훈 학생, 직접 앉아서 문제 풀어보니까 어때요? 정말 저기서 풀 때와는 정말 몇 배는 더 정말 긴장되고 떨리고 그렇습니다. 50번 골든벨 문제. 5 4 3 2 1 답판을 들어주세요. 답을 뭐라고 생각하나요? 작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고 제목은 비트루비우스의 인체 비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트루비우스의 인체 비례는 무엇을 표현한 그림인가요? 말 그대로 인체가 가지고 있는 비례를 표현한 그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은 다음에 배꼽을 기준으로 1대 약 1.618 정도의 그런 황금비를 가지고 등분이 되고 또 이런 걸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절반의 정답은 맞췄는데요. 그림의 제목까지 맞힐 수 있을지 지금부터 조심스럽게 정답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벨 문제의 정답은 과학 골든벨 문제의 정답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비트루비우스의 인체 비례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비트루비우스의 인체 비례입니다. 세종과학고등학교 1학년 김주훈 학생 96대 골든벨의 주인공이 됐습니다.